복지가족부, 이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됐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중간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복지특별법은 뭐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림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업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보통 뭐 농림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그 줄이면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 주도의 법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리를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현장에 있으니까 특별법이나 기본 계획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의 한 분 계십니다. 전번에 공주에서도 강의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현장 활동가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농촌 복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 기본 계획에 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래서 농식품부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들한테 좀 이렇게 공부나 교육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농림업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그리고 1차 계획이 05년부터 09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2차 계획이 되는데 1차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농촌 복지 관련 특별법하고 기본계획이 처음에는 제가 대통령 자문기구 농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기본계획을 세웠었는데 처음에는 단일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제 뭐 저런 교도권자총이라든지 영역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두 개가 나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기부인데 그때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였는데 거기서도 농어촌 교육특별법을 따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일부 부분은 이쪽 농림업의 삶의 향상 특별법에 이제 반영해서 합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복지하고 보건 쪽만 들어갔다가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합쳐가지고 농림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업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아주 덩치가 커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농촌복지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는 2004년 3월 5일에 이제 법이 제정 공포가 됐고 그 다음에 6월 5일 시행령 제정 공포되고 시행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됐고 목적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림업 활동의 복지정진, 농산업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업촌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 촉진에 필요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림업 활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5년마다 이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년 시행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장 국무총리고, 전체적으로 25인 이내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계획이 출발된 이런 이점에서 지금 현재는 전체 농림업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위원수가 21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진을 위해서 질환의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이런 걸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학습권 보장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각종 지원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지금 종합개발 사업으로 이제 보통 보면 마을을 한 서너 개씩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농산업촌 지역개발 농산업촌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마을을 몇 개로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이제 농어촌 보건복지특별법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특별법을 단지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기 때문에 추진 경과를 보면은 농식품부 주도의 법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법 2004년 1월 29일 날 재정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4월 24일 날 재정 공포 그래서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보건복지특별법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취지가 삶의 질향과 특별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이런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보면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비를 위한 시책을 강화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보건복지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앞에 삶의 질 향상 특별법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광역시장 도시청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및 군수도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특별법처럼 보면은 농식품법거나 보건복지법거나 아주 유사한 체계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업의 삶의 질향과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계획의 성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식품부가 농촌 종합대책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농촌에 대한 여러 대책을 쭉 세웠는데 그 중에서 농촌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법정계획이고 종합계획이다. 그 다음에 5년간의 중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비전으로는 산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전주 공간으로서의 농산업촌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비전에서 중서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서 농어촌 인구를 한 20%로 유지해보자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5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20%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다만 인구 감소 추세를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 이 정도밖에 이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부분하고 이제 중점 과제를 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복지기반 확충의 현재 사회 안전망 강화, 그 다음에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 확충이라든지 여성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런 걸 강조했고 교육 여건 개선에서는 학생 교육지의 강화라든지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우수교원 확충이나 교육 환경 개선 이런 거를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촉진 부분에서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개발 및 기초생활 환경 개선 이런 것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복합산업 활성화 이쪽에서는 향토 자원 발굴이라든지 산업화, 그다음에 관광 기반 확충이라든지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산업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농업하면은 뭐 1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2차, 3차, 1, 2, 3차가 이제 복합된 뭐 그래서 많이 얘기하기를 뭐 6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지 서비스 부분도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복합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그 농림업인 삶의 질환과 기본 계획의 수용자 계획의 재원을 보면은 5년간 투자 규모가 20조 2,741억 원. 그래서 보면은 국비가 11조 5천억 정도 되고, 지방비가 8조 1,600억, 그 다음 기타가 5,500억 정도 되는데, 대체로 국비가 한 57%, 지방비가 40%, 기타가 한 2.7%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문별 부용자 부문으로 보면 복지가 3조 4,226억, 교육이 3조 1,473억, 지역개발이 11조 2,480억, 복합산업이 2조 4,552억.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실제로 처음에는 그 보건복지 부분만 특화시켜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역개발 복합산업이 이제 같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면은 복지의 부용자 부분의 비중이 작아져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비판을 받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지지원 재원은 119조 부용자 계획하고 각 부처 일반회계 재원 등에서 마련하고 국가 종지 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이런 세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차 농림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성과를 또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작년도 추진한 거는 지금 그 농식품부에서 지금 사업을 집계를 하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아직 못 넣고, 뭐 일부 대략적인 집계 내놨지만 최종 승인받은 이런 통계가 없어서 아직 못 넣고, 작년까지 05년부터 08년까지 한 자료를 가지고 쭉 해보니까 133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에 16조 9천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11.5% 초과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거 5년까지를 대략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계획이 20조 3천억이었는데 22조 3천억 정도 해서 계획 대비 한 109.9%를 달성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성과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뭐 이 계획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판 중에서 보면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기본 계획이 세워짐으로써 우선 최초로 범정부적으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매년 뭐 실효성 제고를 해서 이행 실적을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 많지만은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합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발전과 이런 사업들 간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인 점검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이제 표로 만드는 쪽에서 보면은 기존의 여러 가지 유사한 이거 말고도 보면은 뭐 체험 관련 사업도 있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 몇 개 보면은 친환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오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 마을 하수 정비사업 이런 거를 기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나 환경부로 이렇게 이관한 이런 게 됐고, 그다음에 체험 관련 마을이라든지 유사 사업을 통폐합을 유도를 해서 좀 효율성 제고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권 정책하고 연결해서 토갈 보조금 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인당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보면은 04년에 21만원에서 06년부터는 40만 4천원까지 지원이 확대됐고, 이거는 이제 평균 따져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고교생 특별전형도 이 계획에 따라서 06년부터 그 전에 3%인 4%. 제가 처음에 계획을 만들 때는 이걸 5%까지 확대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5%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04년도에 36.2%에서 08년도에 56.8%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부전장을 활용한 2, 3차 산업화가 이제 사례가 확산이 되고 1차가 경제된 1점이 되겠는데, 농공단지의 이런 생산액이라든지 수출, 고용 이런 쪽에서 보면은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 소득에서 농해 소득이 차지한 비율을 보면은 2000년에 52.8%에서 2008년에 68.4%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책 성과 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체험 마을들이 일정 부분 보면 이제 뭐 과잉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평균적 여기 보면 방문객 수라든지 매출액 이런 쪽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보면은 고용 창출이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순창의 고추장 부분, 행성의 한우, 보성의 녹차라든지 의성의 마늘, 영광의 굴비 이런 쪽에서 보면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부안의 오디, 뽕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형적인 복합산업화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산업인 뽕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2차 산업인 누에 환이라든지 오디 와인 이런 거를 만들어서 3차 산업에서 이제 누에 체험관광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쪽에서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농가 소득, 관광객 이런 쪽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성과 중에 또 하나는 지역 리더그룹을 비롯한 주민의 그 발전 역량을 배양을 했는데, 그래서 마을의 활력 제고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되던 홍성의 문당이라든지 이천의 구레미 마을, 그다음 화천의 토고미 마을, 한양 한더미 마을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마을 사무장 제도에서 2006년도에 도입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도 상당히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 구레미 마을 혹시 뭐 이 중에 이제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가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인데 30여 가구, 주민이 한 70여 명이 있고 벼농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촌다움을 문화하고 결합을 해서 농촌 관광을 모범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거는 농기구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이 마을 몇 번을 가봤는데, 보면은 귀농한 도시민 화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에 직접 관여하던 이런 공무원 출신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인적 자원을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농창고 외벽이라든지 안내판 설치를 하고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마을 소득이라든지 연간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 토고미 마을도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소개되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은 기존의 폐가를 활용해서 이렇게 농기구 박물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이렇게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도농교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여름밤에 놀토론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을 소득이라든지 방문객 수 이런 것도 지금 일반 기존 다른 보통 마을에 비해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1차 계획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계속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이제 강조를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문별 계획의 취합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확실한 유인책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취합 수준, 이래서 시군 계획이 보면은 뭐 안 그런 시군도 있긴 있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중앙계획, 그 다음에 도계획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n분의 1로 해가지고 대략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모방한 이런 계획이 많았다는 거. 물론 뭐 좀 의욕적인 이런 시군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이런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가 주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이런 데 지자체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보면은 도농통합시나 이런, 그다음 일반 군지역에서도 보면은 주로 업지역, 그다음 시군청 소재지 지역 이런 쪽에 서비스가 이제 집중되고, 일반 면지역에서는 서비스 전달이 미흡하다 이런 걸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을 단위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인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이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많은 복지 부분의 사업들, 교육 부분의 사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적이 많이 됐는데,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 이런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자마자 이제 거의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 부분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중앙 사업으로 반환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농식품부 사업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이 부분이 원래는 전국의 시군의
단계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이 지방 이항으로 되고 난 뒤에 38개에서 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이런 것처럼 많은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 있어가지고 이런 관리 운영비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성을 못 가져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농림업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이제 1차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현장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 이제 세운 이제 기본 계획이 되겠는데 혹시 2차 농림업의 삶의 질 기본 계획에 관해서 방송이나 뭐 누구한테 한 분이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역시 없죠.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지금 뭐 보통 중앙에서 세우는 계획들을 보면은 이게 뭐 계획으로 끝나고 뭐 무슨 실천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이런 계획을 세우면은 지역에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고 이 계획을 세우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안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발전이 있지 계획 세워놨는데 지금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이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이라든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 비전 및 추진 전략 쪽에서는 비전에서는 3터, 1터, 10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그래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목표는 이 도표에는 이제 4개로 그렸는데 합쳐서 그래서 7개 부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정진 부분하고 교육 여건 향상, 문화여가 여건 향상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 발전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여건 개선, 환경 경감 개선 그래서 7개 부분 되겠습니다. 그렇게 1차 계획에서 4개 부분이었는데 3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문화여가 부분하고 지역 역량 강화 부분. 1차에서 많이 얘기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고 스스로 자율적인 이런 측면이 없으면은 계획이 소용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역량 강화 부분이 강조가 됐고 그 다음 환경 경감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강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전략으로는 2대 선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든지 농어촌 역량 관리 가이드라인 이렇게 했는데 농어촌 역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외국에서는 농촌 역량 평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농어촌 역량 평가, 농어촌 정책 역량 평가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하고 phương 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인구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영향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더 관련 부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우선 초보적인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정신으로 일단은 출발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도 지속가능 발전 체계 구축하는 걸로 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이런 것인데 이 정책 추진 체계 정비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촌 정책국의 농촌 정책과에서 직원들이 한 2~3명 정도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사무국 기능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처의 이런 그 협조라든지 조정 기능 이런 데서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거창하게 구축을 해놨으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대 선진제도 도입 쪽에서 이제 농촌 서비스 기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농어촌에 대한 중장기적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내용은 8개 분야인데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언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에서 8개 분야 3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보면은 서비스 특성별 보급률이라든지 빈도, 접근성, 대응시간 이런 건 기준으로 했고 운영 방식은 지금 올해에 이제 조금 세부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1질 향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 다음에 매 5년마다 서비스 기준을 조정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놨는데 이런 이제 독서에서 보면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거 부분에는 5개 부분이 있는데 거주가능 주택이라든지 난방, 공동시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한 마켓물이라든지 옥대수 처리 부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하수도 보급률을 얼마로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 부분에서도 대중교통 운행이라든지 여객선 운행, 인도 설치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도 각급 학교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규모하고 통폐합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건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금은 주로 학부모 의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고 방과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평생교육 부분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1차 진료 서비스라든지 손해 방문,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노인, 청소년, 아동 부분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부분, 다문화 가족 부분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응급 부분에서는 응급 서비스 부분,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수벽지 같은 경우는 헬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환자의 정책을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난 방지 부분에 이런 CCTV 부분이라든지 경찰 서비스 이런 것도 설정하고 있고 문화여가 부분에서는 독서라든지 문화시설,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초고속망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IPTV 시청이 80% 이상. IPTV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넷으로 TV 시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기준에 보면은 전문 공주에서 교육을 하고 짓게 된 이렇게 여론에 보니까 이제 외국 사례를 좀 소개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기준을
도입해서 만든 게 보면은 영국의 그 농촌 서비스 기준이라고 있는데 루럴 서비스 스탠다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호흡해서 이제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보면은 농촌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농촌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식품부하고 같은 것이 보면은 그쪽은 이제 그 광우병 파동 이런 연합을 해가지고 환경 이런 걸 강조해서 영국의 농식품부는 보면은 환경식품 농촌부 그래서 베프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 11월에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공평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보면은 기준 설정에서 지금 대도시 근교하고 일반 농어촌하고 뭐 상관오지 않은 많이 틀린데 현재 설정한 기준을 보면은 대도시 근교에서는 상당 부분 벌써 이제 달성한 이런 경우가 많고 이게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뭐 종상간 오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달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5년 후에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고 학교라든지 교육, 우편 서비스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계속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작품 추가를 하든지 그다음에 만족스러운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전을 해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농촌 지향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보면은 여기서도 뭐 교육이라든지 교통, 보건의료, 사회보호, 긴급출동 서비스 이런 쪽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설정한 것은 영국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이런 부분으로 설정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뭐 관련 분야 전문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자꾸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준을 설정할 때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것은 서비스 기준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삶의 질 향상위원회가 있지만은 1차 계획 점검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운영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서비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영양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인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제일 처음 제도 소개를 이제 제가 했었는데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루럴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걸 보면 농촌 정책 영향 평가 내지는 농촌 영향 평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루럴 랜드에서 캐나다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 정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정책이 농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걸 체크를 해서 사전 점검하고 그런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어촌이 도시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 분산 거주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촌의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생소한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은 루랄 트로피도 아까 이제 영국의 제도를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기준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에 그 강우병, 구제 이런 게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국 농촌이 완전히 피폐화되는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전체적으로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촌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 것이고 농촌 덱스, 루럴 화이트 페이퍼를 하는데 농촌 덱스라는 데서 이제 이런 그 도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행 주체를 보면은 농촌청, 전원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칸트리사이드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각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들이 보면은 농촌 지역의 그 특별한 여건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정책